파이썬에서 배웠던 거 정리 잠깐 할게요. 저는 맨 처음에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출력 맨 처음에 했었고, 폰트가 왜 이러지? 얘는 뭐 프린트였는데, 그 다음에 변수는 선언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했었고, 이거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조건은 저번에도 했듯이 if, elif, 뭐 else 뭐 이런 거 했었고, 반복은 얘는 while만 했어요. 일단은 while만 했고, 얘는 나중에 for 할 건데, 이거는 요 내용 끝나고 나서 함수는 지금 모양만 놓고 보자면 사실 얘도 출력하는 함수죠. 실행 모양이니까,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저번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함수의 원형은 어딘가에 있고, 매개 변수, 즉 인자로 뭔가 넘어가서 이 자리에 뭔가 리턴한다,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또 괄호 쓰던 게 포맷 하나 또 있었네요. 그쵸? 기억나시죠? 요거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처음 포맷 뭐 어쩌고해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범문. 그쵸? 요런 거는 사실 첫 시간부터 썼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인트 뭐 어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함수 있었잖아요. define에서 썼던 거, define 이렇게 해서 썼던 거랑 지금 얘네들이랑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얘네들은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얘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는 그냥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딱 통틀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A라는 함수다, 뭐 또는 뭐 여기 이렇게 뭐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함수를 파이썬이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만들어서 썼었죠. 뭐 우리 뭐 is prime number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만들어서 쓴 거고. 얘를 좀 가져와서 또 해보자면, 만약에 자, 여기서 데이터 투입부는 몇 개예요? 두 개죠.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요. 그러면 얘를 실행할 때 실행하는 모양은 뭐 여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자가 두 개여야 매개 변수도 두 개니까. 그리고 뭐가 있을까? 배출구는 하나고, 또 여기서 만약에 뭐 G를 내가 만들었다, 아니 C를 만들었다, 이 함수 내부에서 만들었다, 이거랑 내가 만약에 뭐 K를 여기서 만들었다, 이거는 다른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전역 공간에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지역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역 공간, 지역 공간 뭔지 아시죠? 함수 내부를 지역 공간, 함수 외부를, 함수 바깥쪽을 전역 공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매개 변수는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였고, 얘는 뭐 지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역 공간, 지역 변수인 거고, 얘는 전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전역 변수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은
이 지역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함수 내부에서 만든 거니까 이 함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시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역 변수 k는 그냥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는 거지만 요 지역 변수 c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잖아요. 그죠? 수명의 차이가 좀 있었죠. 함수를 실행할 때 만들어졌다가 끝나면은 죽는 애니까 요 정도. 그래서 했던 내용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define으로 정의 또 했던 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 return. 우리가 했던 기본 개념 중에는 요거 지금 뭐 할만한 건 다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일단 객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객체란 무엇인가. 요 내용은 사실 그 저랑 뭐 자바나 아니면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셨던 분이라면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네. 객체 지향 언어를 하고 있는데 객체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객체랑 객체 지향 언어, OOP라고 합니다. 많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객체 지향이 뭔지 이런 거 지금 얘는 구글링을 해보세요. 시간 잠시 드릴게요. 아니 이거까지 해서 쉬는 시간으로 합시다. 요거는 다 검색을 해보셨죠? 객체랑 객체 지향이 대충이라도 뭔지. 지금 사실 요거는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미리 좀 찾아보셨을 텐데 얘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객체가 뭐예요. 그래서 객체가 뭐예요?를 대답을 못해요. 이거는 현직 개발자들도 뭐 자바로 내가 뭐 프로그래밍 한다 또는 뭐 C++로 한다 그래서 객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면접 볼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우리 회사는 자바를 가지고 뭐 이런 정부 사업을 따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객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충이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객체는 뭐고 객체의 특징에는 뭐가 있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무엇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쪽 회사에 지원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도라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객체는 사실 이거는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약간 철학도 들어가 있고 약간 이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찾아보니까 객체가 무엇이냐. 얘는 사실 그 이제 프로그래밍 또는 뭐 언어, 그러니까 이런 뭐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자바나 C++이나 이런 거 또는 뭐 이제 그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발 방법론 같은 데서도 나와요. 개념이.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실체가 뭘까요?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체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실체고요. 여러분도 실체고요.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핸드폰도 실체고요.
맞죠? 그리고 뭐 이런 리모컨 또는 빔 프로젝터 또 다 실체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자, 저는 저를 가리켜서 지칭을 할 때 주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서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체가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시나요? 저는 어차피 실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실체가 실체를 바라봤을 때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울로 여러분들 자신을 본다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이때 객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렵나요? 저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을 지칭할 때 주체라고 안 하죠. 그때는 객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는 객체인 거예요. 이거 손님 객자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어차피 다 실체예요. 실체는 마찬가지인데, 실체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실체가 실체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주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실체를 바라봤을 때는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철학에서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좀 넘어오자면은 모든 사물, 그러니까 모든 주체, 실체는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게임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뭐 메이플 스토리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만든 그 캐릭터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들 거예요. 그쵸?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인데 이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또는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자동차를 상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있는 뭐 기아의 뭐 K9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 세상에 없는 디자인에 뭐 이 세상에 없는 기능에, 그죠? 그럼 걔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고 그냥 컴퓨터 안에 컴퓨터 이제 그냥 코드로서 존재하는 것들, 얘네들은 과연 실체인가? 얘네들을 과연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닌 거든 실존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난해한 이제 좀 개념적인 거,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객체로. 내가 왜냐면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난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좀 뚜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뚜렷하게 상상의 결과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자동차는 뭐 시속 막 600km까지 나간다.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뭐 내 자동차는 좀 빠르다. 이건 좀 난해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수치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던 아니면 실존하는 거던 뭐랄까 속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과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이제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뭐 보셨겠지만 상속 이런 거 있죠. 뭐 다형성이라던가 캡슐화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추상화라던가.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그 우리가 뭐 추상화 그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앱스트랙트의 느낌이 아니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상상을 했어요. 이 자동차의 무게는 뭐 2톤이고요.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뭐 시속 한 300km까지 나온대요. 근데 자동차를 그냥 간단히만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차의 특징에 이런 거밖에 없나요? 무게, 뭐니까 재원, 뭐 길이, 뭐 시속, 색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은 훨씬 더 많은 건데 뽑아낸 거죠. 여기서 몇 개를 내가 필요한 것만. 이게 추상화예요. 여기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추상화는 이겁니다. 이 객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속성을 뽑아낸다. 이게 추상화고, 뭐 나머지 개념들은 그 다음에 나올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객체에는 일단은 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번에 만든 자동차를 나는 A라고 부를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함수 같은 거를 이제 뭐 함수를 플러스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걔는 그냥 플러스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다는 거. 이름을 붙여서 특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를 그냥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든 아니면 단어로든. 그죠? 뭐 is prime number 같은 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변수랑 함수가 존재할 거예요. 걔네들을 묶어주는 기술입니다. 객체는 묶어주는 기술. 묶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체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집합 정도가 되는데 이 정보들은 그냥 내가 상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저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변수는 왜 사용했죠? 저장하려고 쓴 거잖아요. 10이라는 데이터를 A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녀석들을 묶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객체는. 그래서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좀 나눠지는데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몰라도 돼요. 어트리뷰트 그리고 메소드라고 합니다. 얘는 특성과 행동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 자바에서 메소드는 함수를 의미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는 다른 말로 이제 프로퍼티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속성 정도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데이터랑 같은 말이고요. 얘는 이제 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트리뷰트는 특성 또는 얘네가 갖고 있는 성질의 집합 정도로 하죠. 집합. 그냥 모여있다. 속성과 성질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메소드 직역하면은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얘는 뭐냐면 특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요거 잘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A는 10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플러스 디파인 여기다가 뭐라 할까, A는 A 더하기 A 힌트 A
플러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a 더하기 a reference before local variable 이렇게 합시다. 얘는 지금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변수랑 함수의 차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는 보통 명사적인 특징을 변수로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썼잖아요. ag.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g 함수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몰라요. 얘는 왜냐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진짜로 어떠한 동작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함수는 여기다가 만약에 뭐 그냥 플러스 그냥 더하다 라고 할게요. 네. 이거랑 차이점이 좀 명확해야 돼요. 나는 그냥 ABC로 하는 게 편해 해서 함수명도 A로 짓고 뭐 변수명도 뭐 B로 짓고 이러면은 나중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행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실체를 표현하면은 그게 또 객체가 돼요. 사람은 자 보세요. 사람의 속성에는 뭐 키가 있을 수 있고요. 키, 뭐 몸무게, 또 뭐 전화번호 있을 거고, 또 뭐 이름 있을 거고, 또 뭐 결혼 여부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죠? 또 뭐 주소 이런 거 있을 거고, 이런 거랑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뭐 달리다, 걷다, 숨쉬다, 뭐 이런 거, 말하다 이런 거. 얘네랑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어트리뷰트고 누가 메소드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 개념 정도를 알고서 이제 대답만 할 수 있게끔만 특히 이제 이걸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이 물어봐요. 객체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 면접관들이 그때 뭐 객체는 이러이러한 거고 영어 좀 섞어서 써주면서 그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하면서 객체가 등장하는 개념, 객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는 방금 전에 구글링에서 찾아보신 내용을 토대로 하나 정도는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뭐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해서 이 개발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건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내가 개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객체는 이제부터 그래 이건 좀 살려. 그래.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윈도우에서 쓰는 뭐 또는 맥에서 쓰는 폴더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폴더는 왜 써요? 폴더를 쓰는 이유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걔를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폴더는 파일들이나 뭐 기타 다른 뭐 영상들이나 그죠? 영상 파일이나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거 정리하려고 쓰는 거죠. 맞죠? 근데 정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저희가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게 제 사이트들 비밀번호 모아놓은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 뭐 졸업증명서 이런 거 파일 들어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좀 엑셀 파일이고, 엑셀? 엑셀 파일 뭐더라? 몰라. 아무튼 엑셀 파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폴더를 만드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넣을 거면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냥 내 개인정보 폴더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말이 돼요, 이거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 개인정보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내가 여기다가 2021년 사진 폴더라고 해놓으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얘는. 그쵸?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폴더예요. 지금 얘네들끼리는 관련이 없죠, 이 개념으로는. 2021년 사진이라는 폴더에는 이 기준에는 얘네들이 관련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뭐 내 개인정보 폴더다 하면 얘네들은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련된이에요. 관련된.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뭐 저랑 같이 자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C++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항구가 있고요. 여기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항구에는 얘는 배고요. 아니 근데 얘는 바다고 얘는 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과상자 9상자가 있습니다. 항구에다가 갖다 놨어요, 제가. 얘네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하나는 뭐 일본으로 가고요, 하나는 뭐 싱가포르로 가고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미국, 뭐 하나는 뭐 어디 다른 인도. 다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얘네끼리. 근데 얘네들을 배편으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얘네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서 여기다 실어 놓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어차피 목적지가 다 다른데 굳이 묶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관련이 없는데 왜 굳이 묶어야 되나?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목적지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맞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일본에 사는 제 친구한테 한 번에 싹 다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묶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목적지가 하나잖아요, 이 9상자가. 그죠?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얘를 친구 딱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에다 싣기 위해서 컨테이너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사과 9상자를. 얘를 싣는 거랑 이거 없이 그냥 다 따로따로 싣는 거랑 일의 효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사과 9상자라는 거는 똑같아요. 일단은 9상자를 묶지 않아 볼게요. 안 묶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차에다 실은 거는 생략한다 쳐도 여기다가 차로 가져와서 9번 내려야겠죠. 그죠? 여기 배에다 실으려면 요 앞에는 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차에 실는 것까지 한다면은 9번 차에 실어야 되는 거고, 하차를 9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묶어놨으니까 이 자체를 배에다가 실으려면은 이거 9번 옮겨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대요. 뭐 어디 일본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도착을 했대요. 그럼 거기 있는 항구에다가 또 내려야 되죠. 9번 내려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땅바닥에 있는 사과 9상자를 차에다가 9번 실어야 되는 거고. 그죠? 택배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 친구 집 앞에 내려서 이제 9번 또 하차를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하나의 큰 상자로 묶었어요. 보통 컨테이너를 많이 쓰는데 아무튼 하나의 큰 상자로 얘네들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자, 트럭에 실을 때 한 번만 실으면 되네요. 여기 이 항구에다 내릴 때 한 번만 내리면 되네요. 맞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실으면 될 거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차에다가 실으려고 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목적지에 완전히 도착했다 한 번만 내려서 그냥 집 앞에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상자가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제 동일하게 다 도착을 하겠지만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9번 일을 하던 한 번 일을 하던 똑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근데 일의 이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지금 9개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9만 개래요. 사과상자 9만 개를 내가 옮기고 싶대요. 그러면 일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얘는. 그럼 여기다가 공 4개씩 더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목적지가 같다는 이 가정하에 이걸 묶는 건 되게 잘하는 거죠. 요 묶어주는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는 아까 뭐였어요? 폴더였죠. 객체, 이 묶어주는 기술, 컨테이너를 객체라고 해요. 하나 더. 자,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뭐 작년 한 해 동안 5만 장을 찍었대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자, 사진 폴더에 들어갔을 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뭐 모양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5만 장의 사진 파일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뭐 사진에 보다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에다가 보통 제목 같은 거 안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 같은 걸 이제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너 21년에 찍은 사진 중에 여름에 찍은 것만 좀 나한테 보내줘라 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얘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지금 여름에 찍은 건지 봄에 찍은 건지 가을에 찍은 건지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뜯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지고 뭐 이거랑 얘네들이 지금 여름에 찍은 사진이더라. 그러면은 다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야,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파일명을 좀 더 자세히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일 하나하나마다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뭐 2021년 3월 어쩌고, 2021년 뭐 4월 어쩌고, 2021년 5월 어쩌고 이런 식으로 2021년 뭐 여름 방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011년 겨울방학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파일명을 다 하나씩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너 작년에 찍은,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고 파일명으로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3월에 찍은 거니까 봄이는 이거 제외, 얘는 뭐 7월에 찍은 거니까 얘는 선택하고, 얘는 8월에 찍은 거니까 얘도 선택하고, 얘는 뭐 12월에 찍은 거니까 얘는 아닌 거고. 똑같잖아요.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봄 봐가면서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제가 파일 관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얘네들은 뭐 작년 봄에 찍은 사진들, 얘네들은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들, 얘네들은 가을, 얘네들은 겨울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놔가지고 계절별로 만들어 놔서 정리를 딱딱딱 해놨어요. 찍을 때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똑같아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다 하면 되죠. 이 폴더째로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미 정리해놨으니까. 이 폴더의 이름은 여름 폴더고 2021년 여름 폴더고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폴더 관리를 해서 묶어놓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이거는. 지금 얘랑 상황이 비슷한 거죠. 여기서는 이 폴더가 객체가 될 거예요. 왜? 얘도 관련된 데이터들을 묶어주고 있으니까. 좀 관련 없는 것들끼리 묶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계절이라는 기준이 있었죠. 관련된 데이터들을 묶어줄 때 쓰는 기술이 객체예요.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 더. 여기가 시강의장이죠. 시강의장에서 여기 옆에 있는 비강의장으로 제가 시강의장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계란이 30개가 있어요. 30개라고 할게요. 이거를 기강의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과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30개예요, 30개. 그러면 뭐 양손에 2개씩 또는 3개씩 쥐고서 왔다 갔다 한다고 쳐도 몇 번 되잖아요, 그건. 근데 계란 남는 판에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C강의장에서 B강의장으로 이 계란들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만 움직이면 되죠. 상황이 비슷한 거죠, 얘랑.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횟수가 훨씬 줄었잖아요. 여기서 이 계란판, 얘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계란이라는 동일한 이 특성을 가진 녀석들을 묶어준 거니까. 그죠? 계란판에다가 뭐 지금 제가 연필 담고 지우개 담고 리모컨 담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 요 계란판이랑 이 사진을 담았던 폴더랑 그리고 이 사과를 담았던 컨테이너,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뭔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기술이라는 거. 맞죠?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러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자, 이제부터 여기 제가 이렇게 네모로 그린 거 있죠. 사과랑 사진 파일 하나랑
계란 하나를 한 개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놓는 것보다는 묶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일의 이제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때가 있어요, 분명. 그쵸?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사과 같은 경우 얘네가 목적지가 다 다른데 굳이 묶어 써야 되나요? 아니죠. 관련이 없으면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내가 객체로 다 묶어야지 얘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흩어질 거고, 그죠? 굳이 이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얘는. 맞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변수에다가 값을 담았어요, 맞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얘는 뭐 나와요? 얘는 3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변수는 공간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변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이름이 ag인 거고, 이 공간에는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건데 값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10이 들어있다가 그 다음 줄에 똑같은 공간에다가 20을 넣으면 원래 있던 10은 묻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줄에서 30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20도 묻혀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30이다. 이게 아니었다면 프린트 에이지를 했을 때 뭐 10, 20, 30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변수 안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 AG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써먹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대요. 그럼 내가 이 뭐 어떤 연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AG 더하기 AG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예요? 10으로 봐야 돼요? 20으로 봐야 돼요? 30으로 봐야 돼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얘가. 임의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이 공간이랑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 커리큘럼 사항으로는 이제 C 언어에서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C 언어 내용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 구조 또는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는 포인터, 그 어렵다는 포인터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좀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자, 제가 변수명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뭔가 뭐 바뀐 게 있나요 지금? 없죠. 그냥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저는 이 값 3개를 하나로 묶고 싶어요. ags라는 이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뭐 철수나이, 영수나이, 영이나이 했을 때 이거를 따로따로 보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로 묶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변수는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도. 그죠? 값이 새로 덮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객체라는 기술은 데이터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변수로서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복수계를 다루고 싶다는 건데 얘는 하나밖에 못 넣는다면서요. 자, 여기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괄호를 씁니다. 여기다가 저는 10, 20, 30을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써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괄호 썼어요. 대괄호.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배열이라고도 해요. 기억나시죠? 자바 뭐 시어너 하신 분들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이 리스트라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목록이에요. 목록.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얘는 리스트이자, 리스트는 뭐라고요? 데이터들의 목록 또는 나열이라고 했죠. 그럼 일단 단수계는 아니네요. 근데 복수계를 다루기 위해서 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변수는 못 쓰는 거기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예요. 객체의 개념이 훨씬 더 큰 거고 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얘도 지금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일 수 있어요. 복수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요거 한 줄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바는 리스트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나머지는 배운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거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넣는다죠. 대입연산자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잖아요. 변수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겠다? 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ags라는 공간, 즉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괄호니까 리스트. 얘는 객체의 일종입니다.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이 리스트 안에는 지금 10, 20, 30이 실제로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양만 따져보자면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그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얘는 벌써 값이 3개나 들어있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얘는 객체이자 여기서는 리스트입니다.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위는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꼴은 이건데 여기다가 지금 이퀄 마크는 넣겠다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이 객체를 이 변수에다가 넣겠다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닙니다. 크기를 많이 줄여서 넣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자, 객체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공간이 하나 생겨요. 이 공간 안에는 리모컨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 리모컨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넣어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퀄 마크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줘요. 리모컨을 넘겨준다는 거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얘를 직접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원격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원격 조종이죠. 왜냐면 제가 지금 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 빔 프로젝터를 끌 때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리모컨을 갖고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원격 조종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수로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리모컨을 넘겨줍니다. 이 리모컨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객체를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하나 생겨요. 지금 이 한 줄에 들어있는 개념 이게 다예요. 절대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준다.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은 얘는 무조건 하나 생기는 거고, 이 하나 생긴 리모컨을 얘한테 넣겠다. 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넣어준 거는 리모컨이니까요. 실제로 그 이제 얘네들의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컴퓨터 부품 중에 램이라고 아시죠? 네. 실제로 만들면은 이 변수나 뭐 객체나 다 이 램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램이 요새 뭐 32기가, 64기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좀 많이 쓰는 건데 뭐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4기가, 8기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실제로 주소를 까봤을 때 얘네들끼리는 되게 멀어요. 실제로 램 안에 어딘가에 이 변수가 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고 객체가 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되게 거리가 멀 거를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얘는 C 언어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자료 구조 뭐 이런 거 포인터 할 때 좀 배울 거예요. 얘는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이제 컴퓨터 부분 램이니까 이런 거는 참고를 해서 나중에 수업 들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대로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ges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뭐예요? 리스트죠. 대괄호는 리스트예요. 얘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에요. 위에 거랑 다르게 빈 리스트입니다. 빈 객체. 자, ages2에다가 제가 이렇게 또 했어요. 이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객체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거고 별개입니다. 별개. 같은 객체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세 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객체는 몇 개가 있고 여기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코드 내에서 객체는 두 개죠. 이거 객체라면서요. 얘도 객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뭐 10이나 20 이런 값들을 넣어줬던 것 같은데,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일단은 ages라는 변수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얘랑 연결된 객체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은 얘네들끼리는 리모컨으로 할 거고요. 그쵸? 얘가 아무리 빈 객체라도 리모컨 정도는 있는 거예요.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에이지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에이지스 2가 하나 있네요. 이거 좀 안 보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크냐? 됐어. 에이지스 2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눈 왼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 있어요 그럼? 리모컨 있죠.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준 거예요. 얘가 넘겨준 거는 얘가 알고 있는 거 넘겨주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밖에 없는 거죠. 이 리모컨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는 뭐 좀 작게 그릴 수밖에 없네. 에이지스 3가 되겠죠. 그리고 객체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지금 에이지스 3랑 이 두 번째 객체랑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양이 똑같아도 독립적이라는 거. 얘를 뭐 1번 객체 2번 객체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는 한번 끊겼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드를 시각화를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는 행위는 이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다시 넣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객체를 연결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넣어주고 있는 거는 에이지스 안에 있는 값이죠. 에이지스에는 지금 1번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잖아요. 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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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고, 맞죠? 서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녀석을 TV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TV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은 3개예요. 3개. 이 녀석은 이제 그 TV의 밑에 보시면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그 기능을 복사해서 만든 리모컨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결론은 3개라는 거. 얘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는 3개예요. 얘를 조정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얘는 내부에 하나 있는 거고 외부에 2개 있는 거고요. 얘는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있는 거죠. 연결된 것끼리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번째, 그러니까 AGS 3 안에 있는 리모컨으로 이거를 조정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번 TV, 2번 TV라고 했을 때, 자, 1번 TV의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1번 TV를 얘로 뭐 채널 바꾸고 얘로 뭐 볼륨 조정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TV는 한 대인데 외부에 리모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실에 하나 있고 뭐 제 방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TV 한 대당 리모컨이 여러 개라는 거. 그죠? 자,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이지스에다가
여기서는 값을 넣었을 때 이 객체에다가 값을 이제 채워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미 들어있는 상태로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근데 지금 분명히 빈 리스트죠. 빈 리스트에다가 나중에 제가 추가하겠다, 값을 여기다 넣겠다, append를 씁니다. append. ages2. 자, 뭐야,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냥 눈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 결론은 한 번만 나오겠죠. 프린트는 한 번만 한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ages랑은 분명히 연결된 객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뭐냐면 이 리모컨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해요. 점 어펜드 하면은 내가 이 리모컨 버튼 눌러서 추가하겠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 이거 원래 보통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안에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객체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연결된 객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게 여기다가 만약에 10을 넣고 프린트 A라고 하면은 이거는 10이 나오잖아요. 값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조종하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연결된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해서 얘 뭐 나올까요? 그러면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림으로 따져봤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의 그림이 이만큼 나온 거고요. ages.append는 얘를 눌렀다는 거겠죠? 그렇죠? 추가하겠다. 어디에? 이 객체에. 여기다가 뭘? 10을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ges2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얘겠죠. 그러면 얘를 눌러서 추가하겠다. 20을 어디에? 얘랑 연결된 것도 얘잖아요. 20을 여기다 추가하는 거죠. 출력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얘랑 연결된 객체를 찾아가서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TV 한 대를 리모컨 두 개로 얘도 넣고 얘도 넣고 그리고 리모컨 하나로 그냥 TV 자체를 보여줘 하면은 당연히 두 개가 들어있겠죠. 그쵸?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ages 3에요. 값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얘는 빈 객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데이터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변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객체는 폴더였고요. 실제로 여기 안에 지금 10과 20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만 이거는 변수에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리모컨을 넘겨주는 식으로. 자바에서도 했었죠 이거는. 그죠? 객체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관련 없는 거 굳이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리모컨을 넘겨주는 식의 선택을 한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 정도 되고요. 객체의 크기는 8바이트 정도 돼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건. 이해되시나요?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메모리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더 작은 쪽에다가 큰 거를 우겨서 넣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안 돼요. 얘는. 자세한 내용은 C 언어나 자료구조 시간에 따로 더 배우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사용법만 좀 익히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사실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실제로는 이런 방식이 맞다는 거.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값을 넣고 빼고 바꾸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원격 조정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이퀄 마크는 넣는다가 아니라 연결한다가 맞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여러 개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찾아가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소를 다루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뭐 파이썬 리스팅, 뭐 파이썬 뭐 요소 삭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셔야 돼요.